오늘 모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대형 모듈팩 그룹 1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화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대형 사업부 ASP 사업화 추진팀에서 근무 중인 문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그 셀로 이제 모듈이랑 팩 조합을 해가지고 양산 라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그 상품들은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하는 거예요? 검수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검수까지는 저희가 다. 그럼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에 최종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저는 현재 우리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의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까지의 양산까지의 생산을 다시 해드릴까요? 다시 하세요. 요거 그대로 살려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ASP 사업화 추진팀에서 현재 우리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까지의 그런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요? 전고체 배터리면 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던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식 포지션은 연구직은 아니고 제조기술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삼성 다들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연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연봉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 사원들 CR1이라고 하는데 CR1들은 시급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천 초중반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천 초중반대가 새해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전으로 새 후로 새 후로. 새 후로 5천 초중반대. 네. 그러면 혹시 3교대 근무를 하시나요? 네, 저는 성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봉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4천 중반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나네요. 4천 초중반인 것 같은데 저는 교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대 근무에 따라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봉 말고도 복지도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고 수준을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복지 중에 이거 하나는 최고다. 하나씩만. 너무 많겠지만. 저는 그 100만 포인트 복지 포인트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0만 포인트요? 네, 그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복지 물도 가능하지만 삼성 SFC 카드라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 포인트로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포인트면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 결제 가능. 1년에 한 번? 네, 맞습니다. 네. 부연 설명 살짝 하자면요. 100만 포인트인데 거기에 생일 기념일 포인트로 10만 포인트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네. 와, 대박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삼성 신라 면세점 할인이 굉장히 세게 있어서요. 그 부분은 여행 갈 때 되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하면 어느 정도라고? 한 번 구매할 때 상품마다 브랜드마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최소 10에서 40까지는 할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할인요? 최대? 네, 가끔 4, 50도 나오거든요. 아까 그 강연장에서 봤을 때 네. 최신 핸드폰을 매우 저렴하게 산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그거는 특가 상품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7% 정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중가보다 10만 원 이상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그 회사 사업부마다 온라인 대리점이 있어요. 통신사 대리점이. 거기서 진행하는 혜택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 뭐 임원 특가 이런 거겠죠? 네, 임직원 특가요. 아,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큰 게 어떻게 준비했길래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어떤 준비를 하면 큰 기업에 갈 수 있을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이 친구랑 다르게 기능 경기 대회에서 메달 따서 특채로 입사하게 된 케이스이거든요. 아, 메달 딴 네. 길이군요. 어떤 메달인지 얘기해 줘도 돼요? 저는 전기 제어 직종 은메달, 전국 대회 네, 메달? 전국 대회 은메달 땄어요. 와,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좀 약간 노하우라 하면은 약간 목표를 세워서 그 하면은 물론 다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약간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그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계속 해라. 그러면은 끝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메달을 따게 되면 지금 특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별도의 다른 시험 같은 건 없어요? 저희 네, 지사트 면제입니다. 메달 따는 그래서 시험은 따로 없고 지사트 면제 받아서 면접만 보면 아, 메달을 따면 지사트 면제에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면접만 통과하면 된다? 네 맞죠. 경쟁률도 혹시 있었어요? 저희는 연도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뽑힐 때는 좀 사람이 많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면접, 그러니까 기능 특채로 봤을 때 일반 학생들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그렇게 준비만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네, 아까 언급했다시피 저는 공부의 길로 SDI 입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 잘 받기,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하기,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본인만의 대외 활동, 그런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여러 학교들의 학생들이 전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특별한 대외 활동이 있다면 그건 면접 상황에서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저 때의 경쟁률은 저희는 정말 힘들게 들어가서 수치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입사한 연도에 인문교육생이 총 9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 공부 전형으로는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셨네요. 네.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이 친구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혜택을 제가 여기서 면접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0시간 넘게 했었는데 이게 삼성에서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삼성 자체 기업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회공헌 이쪽으로 가산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봉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외적인 활동으로 대외 봉사를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 만한 대외 활동이랄까? 포트폴리오를 위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현전 KPS나 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은 그런 메이저 기업들에서 산학협력 그런 대외 활동들을 제공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한 스펙이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혹은 학생회 활동 같은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여해보고 학생회도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활동들이 그 기업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진다면 금상첨화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 대졸 졸업자와 차이를 느끼는 바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 울산 사업장은 양산 라인이다 보니까 대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울산 사업장을 오시면은 차이를 아예 그냥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졸 출신이고 부장님 이제 부르장님 다 고졸이시고 대졸로 나오신 분이 뭐 사업장님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시는 게 아니라 잘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생산 라인에 고졸 직원들로 꽉 차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력이 굉장히 높은 뭐 서울대 박사, 카이스트 박사, 혹은 해외대 석박사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사실 조금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의 그런 차이라고 하면 시급제와 연봉제의 차이인 것밖에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대학교 갈 생각 없으세요? 저는 꼭 가고 싶긴,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고민. 일단 고민 중.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느낀 거는 시작점만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대졸이랑 고졸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회사는 CL1, 2, 3, 4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대졸들은 CL2에서 시작을 하고 저희는 CL1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20살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취업을 먼저 해버리면은 CL1에서 CL2로 진급할 때쯤 되면은 이제 같은 또래 대졸들은 그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CL1에서 CL2로 진급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네, 네. 진급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최소 6년에서 최대 한 10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네, 빠르면 6년인데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8년 이상은 8년 돼야 정도? 하는데 아, 제일 8년. 빨리 할 수 있는 게 6년이라고. 그러면은 20살에 들어갔으니까 8년 뒤면 대충 28, 29? 네, 그쯤 되면 CL2. 아, 그러면 대학교 신입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도 27, 8은 되겠죠? 네, 약간 그렇고. 그러면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진 않겠다. 네, 나이 그 경력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좀 약간 CL3로 올라가는 데는 이 업적 자기가 얼마나 잘했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연차보다. 그러면 CL2 이후에 CL3, CL4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어떤 차등이 없어요? 차등은 약간 자기 그러니까 본인 업적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표대로 이제 상위 순위에 있는 사람이 진급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등급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평가. 그래야지. 그러면 학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제한, 최종점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크게는 없는데 이제 대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이 다르니까 네. 대졸들은 좀 CF까지 가기 좀 정확히는 저도 몰라서 네. 말씀드리기 그런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CL1 이제 저희처럼 원으로 시작하면은 진짜 막 엄청 일 잘한다 소리 들을 정도로 일을 하면은 CF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봐요. 아, 보긴 봤어요? 네. 아,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마이스터고는 장점은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라 생각하고 단점으로는 이거를 버텨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못 버티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 네 버틸 수 있으면은 오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확실히 저희에게 어린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시켜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세상을 경험을 한다는 게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많은 학부모들이 20살에 자기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좋은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학생들이 마이스터고에 오면 좋을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은 우리 학교 오면 좋을 것 같다. 한마디씩 한번 듣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진짜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문계에서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온 케이스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적성에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학교의 어떤 성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자기의 적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성적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아야지 마고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찾고 그걸 토대로 자기 기술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회사도 취업할 수 있고 나중에 더 크게 나아가 사업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 쪽으로 오면은 이제 약간 전기 회로 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PLC 쪽 이쪽을 짜는 게 자기가 재밌다 느끼면은 저는 충분히 최고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면. 그래서 저도 노력으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재미만 느끼면 일단 기본은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집중력을 오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이긴 합니다. 우선 이렇게 도피성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오는 거는 사실 저는 비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 인문계보다는 공부량이 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히려 전공 과목까지 추가돼서 그런 2배가 되는 공부량에 조금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와서 도피성으로의 입학은 저는 비추천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손재주가 뛰어난 그런 학생들이 오면은 확실히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공과 계열을 졸업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은 전혀 그런 실습이나 손으로 점선 만지는 거나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6년 혹은 8년 정도의 그런 대학 수업을 받았는데도 이론적인 것들만 그런 공부해서 본인들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학 계열에 관심 있고 기술을 만지는 거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적성에 맞다면 재밌게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럼 본인도 그 중에 한 명인가요? 저는 사실 좀 이론적인 게 좋은 편이라 약간 그 대회에 입상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훈련량도 꽤나 많잖아요. 네,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힘든 점도 있었고 재밌기도 했어요 혹시? 약간 적성에 맞다면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만약에 너 기능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당시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시작하는 거는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걸 한 거를 저는 후회를 안 한다 하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의미 있던 시간이었고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이 한 획이 그어진 거니까 저는 그런 거 있으면 하면 좋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 한마디 하자면요. 우선 꿈을 중학교 시절부터 가지기 쉽지 않은데 마땅한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도 꿈이 없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 입학을 하고 실습 교육을 받을 때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실습 수업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이걸 열심히 하면 바지 뒷주머니에 드라이버 하나 꽂고 그냥 전기 모든 그런 설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되게 울림을 받아서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약간 저는 이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 여기 공부하기 싫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아까 이 친구가 말 잘 해주셨는데 오고 나서 진짜 좀 놀랐어요. 여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네, 맞아. D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해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한 게 기능반이었고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생님들의 약간 지도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전 제일 컸던 거는 부모님의 약간 관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또 그렇게 잘 사는 쪽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막 생활비 이렇게 힘들어도 부모님이 막 더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거기에 저도 더 힘입어서 했었던 것 같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런 가족 관심이 있으니까 좀 잘 버텨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인터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네. 인터뷰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용돈은 드려? 네, 얼마 드렸어? 저는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10만 원. 버는 거 생각하면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끔 근데 이제 돈 필요하실 때 바로 보내드리고 돈 드리고 이렇게. 용돈 얼마씩 드려? 저는 부모님이 엄마 카드 써라 해가지고 그리고 일 있을 때만 제가 가끔 막 뭐야? 오히려 뺏어 쓰고 있어. 네,